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안정감을 주는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와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가족과 친구와의 단절, 건강 이상 징후, 그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자괴감까지. 그때야 깨달았어요. 참된 행복은 돈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래 정보성 에세이에서는 63세에 무너진 나를 다시 세워준 7가지 충격 고백을 나눕니다. 각 고백마다 실제 사례 3가지를 곁들여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앞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나 혼자 충분하다고 믿었던 착각. 충격 고백.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례 64세 김영수 씨는 은퇴 후 홀로 시골집에 내려앉아 자급자족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편했지만 갑작스런 고열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구조 요청마저 어려워 병원 신세를 졌죠. 교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나와 비슷한 처지의 동료나 지역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2. 건강을 등한시한 대가. 충격 고백. 건강검진 한번 스킵했다고 큰일 날 줄 몰랐어요. 사례 62세 이순자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으니 살살 살자며 검진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혈압 상승을 놓쳐 심근경색 위기를 겪어야 했죠. 교훈. 규칙적인 건강관리와 조기 검진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3. 돈이 줄어들면 곧 무가치해진다는 공포. 충격 고백. 월급 끊기니까 제 존재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재정적 불안감이 정신 건강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4. 새로운 목표 없이는 하루가 무의미. 충격 고백.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뭐하지만 떠올랐어요. 사례 65세 박철민 씨는 은퇴 후 낚시에만 몰두했지만 1년 만에 흥미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강사로 나서며 삶의 목적을 되찾았죠. 교훈. 은퇴 전부터 취미 외에 사회적 정신적 목적을 설계해야 합니다. 5.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충격 고백. 회사 그만두면 다들 알아서 연락하겠지 했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쉽게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6. 쉬면 쉬는 대로라는 함정. 충격 고백. 쉬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더 병들 줄은 몰랐어요. 지속적인 적당한 활동이 두뇌와 근육, 정서 건강을 지탱합니다. 7. 돈보다 값진 건 나누는 기쁨. 충격 고백. 이웃과 나누니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재산이 풍족해진 뒤에도 허전했던 마음은 봉사와 멘토링을 통해 채워졌습니다. 마치며 은퇴 후 돈만 있으면 안심할 줄 알았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안전망은 건강, 관계, 목표, 공동체입니다. 돈은 그 바탕을 마련해 줄 뿐 삶의 의미와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3가지. 건강검진 예약하기.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세요. 소규모 모임 참여하기. 지역 모임, 취미 클래스, 자원봉사로 네트워크를 넓히세요. 작은 목표 세우기. 매달 하나의 목표책 읽기, 봉사, 운동로 삶의 활력을 유지하세요. 63세에 무너진 나를 다시 살린 7가지 충격 고백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러분께 작게나마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63세에 무너진 나를 살린 7가지 충격 고백. 전문가 시선으로 본 행복한 은퇴를 위한 핵심 조건. 서론. 돈은 방패이지만 무기는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당연합니다. 돈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병원도 못 가고 죽어도 불안정하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수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롭고 허무하고 살맛이 안 나더군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노년 심리학과 은퇴 후 삶의 질 연구에서도 꾸준히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단순히 재무 상태가 아니라 삶의 총체적 균형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돈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7가지 핵심 요소를 전문가적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의 위험성.
고령자의 고립은 신체 정신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 WHO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만큼 사망률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에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단 등에 미리 발을 들여두세요. 관계는 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미리 천천히 쌓아야 합니다. 2. 건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관리해야 하는 자산. 60대 이후의 건강은 돈보다 중요한 생존 기반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은 예방이 핵심이며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전문가 팁: 1년에 한 번 정밀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운동은 격렬함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3. 돈이 곧 자존감이 되어버린 위기의식. 은퇴 후 소득 단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감 상실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아 존중감은 사회적 역할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팁: 돈을 버는 역할에서 가치를 나누는 역할로 전환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작은 강의, 멘토링, 봉사도 존재의 가시화입니다. 4. 목표 없는 삶은 빠르게 침체된다. 은퇴자는 갑자기 시간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그 시간은 무의미한 공백이 되죠. 전문가 팁: 돈벌이가 아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은퇴 전 12년은 예행 연습 기간으로 활용해 일 없이도 생활 가능한지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인간관계는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지속된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급속히 끊깁니다. 미국 심리학협회는 은퇴 후 외로움이 우울증 발병률을 최대 60%까지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부터 가족 외의 비혈연 친밀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기 모임이나 소규모 동호회는 은퇴 후 정서적 방파제가 됩니다. 6. 무조건적인 휴식은 오히려 위험하다. 그동안 일했으니 쉬자는 생각은 잠시일 뿐 장기적으론 무기력과 건강 악화를 불러옵니다. 특히 근감소증과 두뇌 활성 저하는 활동 부족에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전문가 팁: 하루 일정 중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 시간을 꼭 포함시키세요. 유튜브 콘텐츠 제작, 글쓰기, 가벼운 농사, 시니어 창업 등은 활동성과 의미를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7. 가장 큰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생산적 노화 프로덕티브 에이징의 핵심은 바로 사회기여감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감정은 노년기의 자존감 핵심입니다. 전문가 팁: 지역 아동센터, 경로당, 도서관 등에서 할 수 있는 재능기부, 봉사를 찾아보세요. 단 1시간만의 봉사도 뇌 활성과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성공 조건은 단순히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다음과 같은 5축의 균형에서 완성됩니다. 재정관리, 건강유지, 인간관계, 삶의 목적, 나눔과 사회참여. 은퇴 이후 삶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 당장 이 5가지 축을 점검하고 균형 잡힌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진 돈보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당신의 은퇴를 구원할 것입니다.